안녕하세요. 디딤 히스토리 수업 이야기의 디딤길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려의 대외 관계 가운데 경제적인 대외 교류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려는 건국 이후 문호를 열고 송을 비롯하여 거란, 여진 등 외국인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등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고려는 송과 공식적으로 외교를 맺고 송의 상인을 통하여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였는데요. 반면에 송은 고려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주변의 이민족을 견제하려 하였죠. 고려와 송의 외교 관계는 북방 민족과의 관계 때문에 끊어지기도 하였으나 비공식적 교류는 계속되었습니다. 송과 활발하게 교류하던 시기에 송의 사절단으로 고려를 방문한 서금이 3개월 동안 고려에 머무르면서 고려의 다양한 문물과 풍속이 담겨 있는 견문록으로 고려도경을 저술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글과 그림이 같이 있었지만 지금은 글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눈으로 저술했음을 감안하여 엄밀한 검토 및 비판과 취사 선택을 거쳐야 하겠지만 고려시대의 귀중한 기사를 많이 수록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네요. 고려가 송에서 수입한 비단과 약재 그리고 서적, 자기 등은 주로 상류층이 사용하는 물품들이었으며 고려에서 송으로 수출된 것은 금과 은, 나전칠기, 화문석, 인삼, 먹, 종이 등 고려의 특산물과 장인 정신이 깃든 물품들이었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는 대외 관계가 안정되면서 송뿐만 아니라 거란 및 여진과도 외교 관계를 맺고 교류하였습니다. 거란이나 여진과의 교류는 경제적 이익이 적어 활발한 편은 아니었으나 공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려는 이들로부터 은, 모피, 말 등을 수입하고 농기구, 식량 등을 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필요한 때에 사신들이 왕래하거나 민간 상인들이 교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일본 상인들은 유황이나 수은 등을 가지고 와서 이를 곡식, 인삼, 서적 등과 바꾸어 갔습니다. 한편 고려는 대외 무역을 장려했기 때문에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무역을 하러 고려에 왔는데요. 고려사의 대식국, 즉 아라비아의 상인이 고려에 와서 무역 활동을 한 기록이 삼해 보이고 있으며 고려가요인 쌍화점의 가사에 아라비아인으로 추측되는 회외아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려 시대의 아라비아와의 왕래가 활발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은 수은, 향료, 산호 등을 팔고 금, 비단 등을 사갔습니다. 이처럼 고려에는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였는데요. 특히 개경과 가까운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는 송의 상인뿐 아니라 거란과 여진, 일본 그리고 아라비아의 상인들도 드나드는 고려 제1의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병난도가 있었던 예성강 하구의 앞바다는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서해를 오가는 많은 무역선들이 왕래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서해를 무대로 동아시아의 국제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1976년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중국 무역선인 신안선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배는 일본으로 가던 중국의 무역선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 원나라 때 청자류를 비롯한 대외 무역용의 많은 유물이 발굴되고 인양되었습니다. 이는 배에 실린 물건들의 상태가 양호하여 14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교류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려 초부터 외국인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등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펼친 결과 병난도를 통해 고려에 드나들었던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 고려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방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고려는 땡나라와 교류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였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네, 송나라입니다. 2번.
고려가 다른 나라와 교류하면서 땡땡땡이라는 국제 무역항이 번성하였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병난도입니다. 3번, 국제 무역항이었던 병난도를 드나들었던 땡땡땡땡 상인을 통해 코리아라는 이름이 서방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어느 지역의 상인일까요? 네, 아라비아입니다. 감사합니다.